122, 123, 38, 6, 11. 언뜻 암호 같기도 한 이 숫자 나열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각 당이 차지한 의석수입니다. 새누리당이 122, 더민주가 123, 국민의당이 38, 정의당이 6, 그리고 무소속이 11석이죠. 자, 이번 총선 민심혁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되어버린 국회. 이 숫자가 말하는 민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숫자로 본 20대 총선 그 교훈을 짚어봤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저희 새누리당이 자초한 것으로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다시는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말라는 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의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게 내줬습니다. 한 장 한 장 투표용지가 열릴 때마다 아마 민심의 싸늘한 시선을 느꼈을 겁니다.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계파 갈등과 집권 여당에 대한 실망을 고스란히 드러낸 결과였는데요. 자, 새누리당은 최대 접전지인 수도권에서 전체 122석의 28.6%, 35석만 얻는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자, 전통적 텃밭이라는 말도 이젠 옛말이 된 듯한데요. 영남 지역 총 65곳 가운데 무려 17곳을 야당과 무소속 후보에게 내줘야 했습니다. 자, 숫자 2, 새누리당이 원내 2당으로 물러남과 동시에 박근혜 정부의 남은 2년의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숫자 2가 주는 교훈, 진짜 고민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2004년도 당시 한나라당의 천막 당사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오만과 더 나아가서 독선, 독주를 내려놔야 되는데요. 96년도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에도 실은 야권이 분열됐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집권당은 승리했거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개혁, 그 다른 하나는 새로운 인물의 영입이라는 이 두 축을 통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이 개혁과 인물에 대한 영입 이런 쪽에 정말 혼심을 다해야 됩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투표로 심판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총알보다 강한 투표의 힘입니다. 우리 당의 호남 참패는 인과보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16년 만에 원내 1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정세균 후보가 승리해 여권의 대선 주자인 오세훈 후보를 꺾었고 새누리당 벨트로 불리던 강남과 분당에서의 철벽도 무너뜨렸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온통 더민주가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민주는 서울 35곳, 경기 40곳, 인천 7곳 등 수도권에서만 모두 82곳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반면 광주에서는 0석, 호남 전체로 넓혀도 단 3석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함께 받았는데요. 야당의 심장부인 호남이 제1야당 대신 제3정당인 국민의당에 표를 몰아주면서 호남이 더 이상 제1야당의 텃밭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야권의 심장부를 국민의당에 모두 내어주고 받은 숫자 1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원내 제1당의 어깨가 무거워지게 됐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아주 황금 문화라고 할까, 어느 당에게도 어떤 그 완벽한 압도적인 권력을 주지 않은 거거든요, 의회 권력을. 그러면서 야당이 뭔가 통합을 해 나가고 이런다면 시너지 효과가 생기겠으나 서로 이제 승리라고 주장하면서 아전인수를 해석한다면은 오히려 야권의 분열 같은 것도 또 통합을 가지 않고 분열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여러분께서 녹색 바람을 만들어주셨고 저희 국민의당이 국회에서 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변은 바로 국민의당이 보여준 제3당의 역습입니다.
제3당의 원내 교섭단체의 구성은 1996년 자민련 이후 20년 만인데요. 국민의당은 야권 분열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여권의 이탈표를 흡수했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최소 25석 그리고 비례대표 13석, 총 38석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호남에 분 녹색바람 덕분입니다. 국민의당은 호남 20석 가운데 15석을 휩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2석에 그치면서 사실상 호남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면치 못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제3당으로 우뚝 선 국민의당이 향후 여야 어느 쪽에 손을 잡느냐에 따라 쟁점 현안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국회 선진화법, 노동개혁 5법 등 향후 20대 국회의 키가 이 국민의당의 당론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됐습니다. 사실은 자세히 안 봐서 그런데요. 이번에 그 수도권 등에서 국민의당 후보들이 상당한 득표들을 했습니다. 전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에만 쏠리고 나머지 개인적인 지지가 축소가 된 것이 아니라 몇몇 빼놓고는 대부분 15% 이상, 20% 이상을 받은 후보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당이 워낙 약소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후에 만약에 정비해서 유력한 후보를 낸다면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서 안철수 대표 개인뿐만이 아니라 당 정비 작업을 같이 했을 때 본인도 아마 성장을 더 할 수 있을 겁니다. 20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58%였습니다. 전체 유권자 4,210만 398명 가운데 2,443만 74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뜻인데요. 투표로 드러난 민심의 목소리, 20대 국회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큰 교훈은 국회 위에 국민이 있다는 사실이겠죠.